지금 윤석열 쪽에서는 체포 적부심 이거 신청했어요.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에 배당이 지금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원칙적으로는 그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네. 그러면 그 체포영장이 불법이야. 나 체포를 거부해. 예. 그러면서 물리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 법관에 의해서 발부된 체포영장에는 집행에 응하고 네. 집행에 응한 다음에 체포된 이후에 이렇게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구속적부심 심사 똑같은 그런 그렇죠. 단계네요. 우리가 체포 단계에서도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고 구속 단계에서도 적부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체포 적부심 심사는 잘 못 들어봤어요, 저는. 거의 없죠. 거의 없죠. 왜냐면 체포 시한이 48시간이기 때문에 그 짧기 때문에 네. 오히려 구속 적부심이 대부분의 경우죠. 사실은 이제 구속 적부심보다도 더 활용도가 높은 것은 보석입니다만 보통은 이제 보석은 기소가 이루어지기 전후로 다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기소 전 보석도 가능하고 기소된 다음에도 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아주 특이하게 체포 적부심을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거의 없는 경우인데 지속적으로 서울 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이 불법이다. 관할 건이 없다라는 주장을 거듭해 왔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이 체포가 불법이다라고 하면서 적부심을 청구했는데 저는 그 적부심 인용될 가능성은 역시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러니까 99.99%의 확률도 이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부지법이 관할 건이 없지 않거든요, 절대로. 그럼요. 우리가 워낙에 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진짜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체포적부심 이것도 사실은 실질적인 이익이 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이 청구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서부지법 못 믿어 서울중앙지법에 가야 돼 이런 주장에 계속 가기 위한 그런 느낌도 좀 들고. 근데 종국적으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했더라도 이런저런 핑계를 댈 거고, 그러니까 형사 판결이 나와도 또 헌재의 탄핵 결정이 나와도 불복할 거예요. 그렇게 뭐든지 불법이다, 뭐든지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 전략으로 그냥 쭉 가겠다는 그냥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탄핵 결정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불복 절차는 없습니다. 그냥 최종적인 판단이에요. 헌재 탄핵 결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장을 계속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이른바 뭐 사기 탄핵이다, 탄핵 절차가 잘못됐다. 뭐 예를 들어서 12월 14일 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때는 내란 죄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거를 나중에 뺐다. 아직 이제 법률적으로 완전히 뺀 거는 아닙니다만 뭐 이런저런 주장들을 거듭하면서 다 무효다. 탄핵도 무효, 이 형사 재판도 잘못되고 다 무효다. 이런 주장을 거듭하면서 일부의 그 지지층을 끝까지 결집을 시키고 어차피 정권은 바뀔 텐데 정권이 바뀐 다음에도 그 일부 지지층을 정치적인 기반으로 해서 뭐 사면복권 요구를 한다든지 빨리 나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돌파를 하려고 시도는 계속 할 겁니다. 그래요. 그런 전략적인 생각을 하면서 뭐 일관된 그런 대응을 할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자 이런 전략 어떻습니까? 앞으로 헌재 심판 과정이나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을 좀 할까요? 작용을 좀 줍니까? 어떻습니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죠. 윤석열한테 불리하게 작용한다. 기본적으로 그 탄핵 결정 사유에 1번이야 당연히 그 불법 비상계엄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두 번째 정도 중요한 사유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헌법을 비롯한 법 질서를 지킬 의지가 안 보인다. 이게 기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그게 분명히 두 번째 중대한 탄핵 사유로 적시가 될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형사재판에서도 오히려 양형을 높이는 역효과를 낼 게 뻔히 보이거든요. 근데 윤석열 측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까?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까?
어차피 막장이에요. 어차피 막장. 여기서 뭐 네. 못하겠어요. 아무리 착하게 굴어도 이거는 형량이 너무 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2판 4판 그 전략으로 보여요. 윤석열 지금 이제 구치소에 있는데 어제 한 10시간 40분 휴식 시간 포함해서 공수처 조사를 받았습니다. 받고 오늘 아침에 오전 조사는 좀 몸이 안 좋다 그래서 패싱을 했고 패스를 했고 근데 오후에도 우리 못 나간다. 어제 충분히 얘기했다. 다 말을 했다라는 건데 공수처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이름 물어봐도 이름 대답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요. 당황하셨나? 어쨌든 얘기를 안 하고 왔는데 우린 충분히 얘기를 했다. 충분히 진술했다. 이런 취지에서 오후에 안 나간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프로세스가 어떻게 돼요? 질문은 200쪽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거 다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48시간 동안? 검사는 묻죠. 네. 근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여기서 이제 보통은 조서에 가로치고 이때 피의자는 묵묵부답하다 가로 닫고 그러니까 보통은 조서를 작성할 때는 어떤 행동이나 제스처 같은 거는 가로 안에 이렇게 상황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뭘 물어도 대답을 안 하니까 묵묵부답 무묵부답 이제 그렇게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어제 서명 날인도 거부했잖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그거를 버리냐 전혀 쓸 수 없냐 그렇지 않아요. 그게 뭐 재판 때 증거 이게 조서 증거가 안 된다고 해서 이게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도 있던데. 완성된 조서는 아닙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조사에 참여한 검찰 그 수사관이 공수처 수사관이 수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당시 상황을 짧게 요약을 해서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수사 보고의 첨부 자료로 피의자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피의자 신문 조서를 첨부를 하죠. 그래서 그거를 수사 보고 형태로 증거 자료로 제출을 합니다. 재판에 그걸 낸다. 그럼 재판부는 그걸 보고 어떤 생각할까요? 그건 이제 재판을 보면 그거는 피고인 측이 그 증거에 동의하냐 부동의하냐에 따라서 조금 절차가 달라지는데 만약에 동의하면 그거 자체로 이렇게 공수처 조사가 이루어졌구나라는 증거 자료로 쓸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부동의하면 그 수사 보고를 작성했던 검찰 수사관을 법정의 증인으로 부르죠.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조사가 진행되고 피의자가 그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서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거부한 게 맞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 자체로도 증거 능력이 부여돼서 또 증거로 제출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계속 아마 이제 구속된 상태 조사받을 때도 똑같은 전략으로 갈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재판 과정에서 재판관이 이제 판단할 때 다른 뭐 진술, 다른 뭐 증인들 그 내용을 듣고 그럼 이걸 사실을 또 재구성하는 겁니까? 그럼요.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 안 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는 진술 거부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기소 이후에 재판이 진행될 때는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변호인 의견서를 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헌재에 답변서 냈듯이 포고령 1호에 대해서는 김용현이 잘못 뺏겨온 거를 당시 윤석열이 못 봤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잖아요. 맞아요. 헌재 그 비슷한 주장들을 하겠죠. 형사 재판에서도. 왜냐면 포고령 자체가 위헌 위법이고 그럼요. 1호부터 그게 너무 명백하잖아요.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나는 못 봤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냐? 그렇지 그렇잖아요. 김용현을 불러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 전에 지금의 주장과 상반된 주장이 이미 나왔어요. 왜냐하면 포고령 내용 중에 야간 통행 금지가 들어 있었는데 그걸 뺐다고 그거를 윤석열이 보고 검토하더니 야 이거 야간 통행 금지는 삭제해라 삭제 지시를 했다. 마치 큰 은혜를 베풀듯이 야 국민들한테 그 밤에
야간 통행 금지하는 거는 과도한 그 제한을 하는 거니까 술을 마셔야지. 빼. 그래서 삭제 지시를 했다라고 아주 잘한 것처럼 그 초반에 얘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아니 검토하고 일부 내용을 삭제 지시했다며. 근데 어떻게 포고령 맨 첫 줄을 안 읽었다는 게 말이 돼? 이게 다 이제 그렇네요. 증거 자료로 제출되면서 피고인 측 주장이 배척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 나갈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그야말로 이제 묵비권 행사하듯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조사에도 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럼요. 얘기 와서. 근데 그 사람들 입을 맞춰서 윤석열 피의자 증언이 다 맞습니다. 저희가 다 그냥 알아서 한 거예요. AI처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미 뭐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방첩사령관을 비롯한 그 군 수뇌부들의 진술이 있었고 그 검찰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그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아니 대통령이 하도 뭐 하라고 해서 할 수 없이 한 건데요. 다 이 스탠스로 나갈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게 뭐 수방사령관이 됐던 방첩사령관이 됐던 정보사령관이 됐던 다 그런 스탠스로 나가야 돼요. 이제는 각자 도생이에요. 재판 과정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럼 자기가 이제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요. 나는 지시를 이제 받았다는 얘기는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란 수계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우두머리다 이렇게. 거의 동일한 취지로 변명할 거예요. 그 현직 대통령이 시키는데 어떻게 거부해요? 저는 그냥 심약했을 뿐이에요. 다 이 전략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의 여러 가지 이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먹히지 않고 재판부가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종합해가지고 판단을 내릴 거다. 그렇게 예상하시는군요. 자, 지금 윤석열이 구치소에 있는데 구속이 돼도 구치소에 계속 서울구치소에 계속 있는 거죠. 있게 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조사를 받는 상황인데 구치소에는 뭐 술이 들어가거나 이런 거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뭐 특식이다, 이 연휴 명절 맞이 특식이다 이렇게 해서 술이 나고 이런 거는 없는 거죠. 술은 절대 안 되는 거. 술 담배야 뭐 절대 안 되는 절대 안 되는 거다. 이게 거기서 그 배식되는 게 그 명절이라고 뭐 거기서 조금 더 잘 나올 수는 있죠. 근데 똑같이 나오는 거고. 그 사식을 사 먹을 수는 있죠. 사식 개념이 있군요. 사식이라는 게 그렇다고 뭐 거기서 짜장면을 시켜 먹거나 갈비탕을 시켜 먹는 건 아니고. 이게 반찬 종류를 파는 게 있어요. 거기서 이제 김, 뭐 깻잎, 뭐 이렇게 무말랭이 이런 거 반찬을 사 먹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치금을 넣어주면 본인 영치금 한도 내에서 사식을 사 먹어서 이제 밥 먹을 때 반찬 종류를 조금 더 사 먹을 수는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서울구치소 식단표가 벌써 이제 많이 또 보도가 되고 했던데 오늘 목요일 아침은 시리얼, 삶은 달걀, 하루 견과, 우유 이렇게 돼 있던데 건강식인데요. 건강식으로 준비가 돼 있네요. 그리고 오늘 점심은 짜장면입니다. 짜장면, 단무지, 배추김치. 짜장면. 이게 그 전에는 구속됐다가 출소한 사람들한테 뭐가 제일 먹고 싶어요? 그러면 거의 90%의 확률로 짜장면이요. 이런 대답이 나왔어요. 그래요? 제일 입맛에 맞는 뭐 제일 맛있다. 짜장면이 그렇게 먹고 싶대요. 근데 요새 짜장면도 좋은데 약간 그 이른바 싸제 짜장면하고 맛은 좀 다를 거예요. 그렇죠, 그렇긴 하겠죠. 우리 군대에서 짜장면 많이 먹어봤잖아요. 이게 좀 틀리잖아요. 다르죠. 싸제 짜장하고는 다르죠. 배식받는 이게 단체로 해서 하는 건 다른데. 그래서 짜장면이 그렇게 먹고 싶다고도 다들 얘기하더라고요. 짜장면 저도 이제 메뉴에 짜장면 있는 거 보고 구치소에 이런 식단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짜장 소스랑 중화면, 단무지, 배추김치 이렇게 돼 있긴 합니다. 식단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잘 나오네요. 저녁은 된장찌개, 닭볶음탕에다가 사실은 이제 뭐 관저 있을 때도 우리 이제 세금으로 이 식사를 했을 텐데 여기 이제 구치소에도 우리 뭐 세금이 들어가는 거긴 합니다. 했는데 이렇게 메뉴가 돼 있습니다.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재소자 1명에 대한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아 그래요? 예, 제가 벌써 오래됐죠. 네. 그러니까 벌써 10년이 훌쩍 더 지났을 때인데 제가 그 검찰에 있을 때 그때 통계를 내 보니까 물론 그 비용은 그 교도관들에 대한 임금, 봉급까지 다 포함돼서 그 유지비 그리고 그 먹이고 또 뭐 입히고 이런 비용까지 했는데 그때 벌써 10몇 년이 훌쩍 지났는데 그 수감자 1인당 평균 1년에 2천만 원 이상 들더라고요. 2천 몇백만 원. 그래요. 지금은 훨씬 비용이 늘어났겠죠. 그렇겠네요. 비용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겠네요. 아, 그러니까 윤 대통령, 윤석열도 사실은 어젯밤에 뭐 잠을 그냥 자지 못하고 거의 뭐 잠 못 이루는 밤이 됐을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이제 그 생경한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잠을 너무 잘 자면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예, 사실은 여기 이제 뭐 독방에 이제 갇혀서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는 그런 시간을 이제 견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끝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불구속 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달라 이런 얘기에서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냥 한 달 전에 했어야지. 지금 너무 늦었다.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일사천리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됐는데요.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법원이 오후 5시에 윤석열 체포 적부 심사 신문을 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건 본인이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변호인만 가서 또 할 수도 있습니까? 적부심은 본인이 체포 적부심 거의 사례가 없어서 좀 헷갈리긴 하는데 안 나가도 될 것 같은데요. 안 나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요. 자, 이 결과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가능성이 거의 크지 않다. 인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안 나가도 됩니다. 안 나가도 된다. 그래서 안 나갈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공수처 조사가 내일 오전 10시 33분까지 체포영장 기한이기 때문에 체포된 상태에서 받을 수 있고 구속영장이 오늘 또 아마 안에 청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장이 내일 늦게 아니면 모레 뭐 모르겠습니다. 발부가 되면 또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있게 되는 거고 적어도 토요일 오전까지는 구속영장 발부되지 않을까 스케줄상.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지금 열흘 동안 구속 수사를 하고 나머지 열흘은 검찰에서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공수처의 열흘 동안의 구속 기간은 사실은 어제부터 1일입니다. 카운트가 체포되는 순간부터 1일이에요. 그럼 20일 안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군요. 어제 신인규 변호사는 그거 빼고부터 카운트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체포 시점부터다. 되는 거예요. 신인규 변호사한테 제가 항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정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지금 뭐 18일이네요. 그럼 지금 이틀 만약에 체포영장 집행 48시간 지난다고 빼면 그러니까 18일. 지금 구속된 상태로 있는 거죠, 사실. 네, 그러니까 그 구속 기한이 아마 2월 3일인가까지일 거예요. 어제부터 세서 20일 딱 세면 2월 3일까지인가. 그래서 제가 2월 초에는 공소장이 무조건 나오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렇군요. 그런 스케줄이다.